지난달 30일 핏보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우리 서울이 아닌 남의 나라, 북한의 평양, 능라도 영상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그런데 논란을 더욱 부추긴 건 청와대의 기막힌 반박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핏보지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 화면은 한반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줌아웃 됐는데 이때 출발점이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날 31일 외주업체의 실수라며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고향이 서울인데 평양이라고 해도 괜찮겠냐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평양이라고 알아도 괜찮은가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에서 한강 여의도가 아닌 대동강 능라도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영상 제작사 측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의 무능, 기강회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외교 참사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은 1972년까지 북한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강변했다며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북한의 수도가 서울이니 빨리 커서 서울을 차지해야 한다고 교육받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양 중심서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1991년 남북 유엔 가입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평양 주재 외국 대사가 한국을 겸임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한국 주재 외국 대사가 평양을 겸임한 것은 결사 반대했다며 이렇게 국제무대에서는 자기 수도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단순한 지리적 개념을 떠나 정치적 싸움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에게 문제성 발언을 한 청와대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태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외교 참사가 발생하고 그 이후 비상식적인 언행이 나오는 데 대해 엄중한 문책은 물론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통해서 이런 실책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사랑하는 문재인은 문책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김어준을 무계약서에 고액 출연료로 섭외했던 TBS 교통방송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김어준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방송국과 출연자 간 서명 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규정하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라디오 프로그램도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라디오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서면 계약서 체결을 의무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TBS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을 계약서 없이 사내 규정상 상한을 초과한 출연료로 섭외한 것을 두고 편법, 꼼수 등 거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개정법률안은 라디오 방송도 적용 대상으로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인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계약도 대중문화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수산물의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변경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시각과 후각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조 연월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대상을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수산물로 슬그머니 제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장 보실 때 직거래 많이들 하시는지요? 전체 농수산물의 직거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젠 직거래되는 농임수산물에도 생산연월일 또는 생산연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생산의 경우 그 생선을 잡아온 날이 언제인지 그 날짜를 기재해야 하고 배추, 상추, 오이 등 농산물도 땅에서 언제 캐냈는지 일일이 다 표기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이러한 대형 규제를 식약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슬쩍 시행해버렸습니다. 식약처 고시 변경에 농어민과 중간 유통법인 소매 채널들은 탁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어민들은 기존처럼 크기로 어획물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어선에서 잡힌 일자별로 나눠 담아 유통해야 합니다. 생선 한 마리 한 마리에 잡은 날짜를 일일이 새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선에서 어획물을 날짜별로 구분하려면 선박 냉장 창고를 개조해 구획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어떤 날짜 구획은 어획량이 넘쳐서 잡은 생선을 다 못 담을 수도 있고 덜 잡힌 날은 구획이 텅텅 빌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 수산물 유통 관계자는 살아 움직이는 고등어 하나하나에 낙인을 새길 수는 없으니 낚싯배에서부터 잡은 날짜를 분류해 담고 포장도 따로 해야 한다며 크기나 신선도가 아니라 날짜로 구분해 팔면 상품 가치가 뒤죽박죽돼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업계도 비상입니다. 가구당 인구가 2.2명에 불과한 농가에서 일일이 날짜별 분류와 포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유통법인에서 수확일자가 섞인 농산물을 임의로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한 농업법인 관계자는 오늘 수확한 상추여도 어제 비가 왔다면 이틀 전에 수확한 상추보다 신선도가 떨어진다며 농산물 특성을 무시한 채 식약처가 가공품의 잣대로 생산 연월일 규제를 강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업물 유통법인과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마트 등은 지키기도 어렵고 효용도 없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식약처에 항의하니 그럼 생산 연월일 말고 생산 연도를 표기하라는 속편한 소리를 하는데 일주일이면 상하는 농산물의 생산 연도 표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초신선 경쟁을 하는 농산물에 공장에서 찍어낸 가공식품 규제를 들이댄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산일자 표기를 위해서는 포장 없이 원물로 납품하던 농수산물에도 스티로폼이나 골판지 박스 포장을 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채소 자체에 글씨를 새기거나 생선 대가리에 날짜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의 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 상승과 환경 파괴가 불가피해지죠. 식약처 말대로 생산 연도를 표기하더라도 12월 31일과 1월 1일 포장은 따로 해야 하는 총국도 발생하게 됩니다. 월동 채소나 일부 과일처럼 해를 넘겨도 상품성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 전년도 포장된 것은 재고로 인식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광릭 식약처장은 중국의 알몬김치 사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김광립 식약처장에게 문재인에게만 줄곧 했던 말을 똑같이 해줘야겠습니다. 이런저런 규제에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김광립 식약처장님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국민들 삶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아울러 고발된 사건 수사 잘 받으셔서 문재인과 함께 감방에 갇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